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랫배 공간을 우리가 풀어내는 테크닉들을 했었죠. 자항, 정화 5가지 다 동작도 했었고, 자궁 공간, 자항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니 무드라로 감정을 좀 직면해보는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과 사념의 에너지가 머무른다는 복부 공간, 불의 공간을 좀 불을 잘 지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강 시간에 복부 반다를 잠궜던 거 기억나세요? 복부 반다의 이름이 우디아나였죠. 그래서 우리 견상하면서 우디아나 하면 날아오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부 반다가 잘 잠겨지면 몸을 좀 가볍게 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발란스 동작들도 몸을 좀 들어 올려보는 동작들도 한번 도전을 해봤었죠. 그래서 우디아나 반다가 머무르는 복부 공간을 요가에서는 이제 이번 차크라의 이름은 이제 스와리스타나였죠. 자기 거주지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그런 감정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라면 복부 차크라는 이제 마니푸라 차크라라고 불러요. 태양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태양 신경총 차크라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니푸라를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보석의 도시, 광택이 나는 보석이라고 이제 직역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가 태양처럼 빛나면 우리는 이런 보석 같은 가치들, 우리의 보석 같은 가치들은 이제 건강함과 풍요로움이잖아요. 이런 걸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복부에 필요한 한번 불을 또 지펴보고 불필요한 불을 또 시켜볼 거예요. 복부 차크라의 에너지가 잘 사용되는 체질이 또 피타 도샤기도 하잖아요. 피타 도샤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과열되기도 쉬운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쉽게 가열되는지를 좀 인지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의식적으로 열을 조금 식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을 한번 지펴보고 열을 또 식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디아나 반다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호흡법을 아그니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책에 소개된 장수 7자세를 익히는데 이 자세 중에 한 자세가 또 우디아나 반다가 발전된 아그니사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그니사라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는 피타도샤를 정화시켜주는 정화법 나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그니사라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크라부터는 움직이는 공간이었죠. 라자스의 공간, 떼자스, 나를 통해 피타도샤를 움직이는 힘이 또 떼자스라고 해요.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생각과 관념들을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삶의 큰 흐름에 나를 좀 내어 맡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떼자스의 카드는 신뢰의 에너지를 또 담고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따빠스의 공간, 열을 일으키는 공간이죠. 불, 빛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빛의 감각을 수용하는 감각기관, 또 시각과 연결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복부 차크라 시간에 이런 타로 카드도 좀 가지고 와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불을 지피는 대표적인 호흡법 바스트리카 호흡도 한번 익혀볼 것이고, 이제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컬러로는 이제 노란 색깔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의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명상이 있죠. 오늘 자해 명상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차크라는 이제 분야나 바유가 흘렀어요. 사방으로 몸의 순환 작용을 도와주는 에너지. 그래서 자항 정화 자세들을 한번 보시면 모두 이렇게 뻗는 자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복부 공간은 위장 공간이기 때문에 사마나 바유가 흐른다고 해요. 좌우로 흐르는 공기 에너지. 그래서 사마나 바유를 깨워주는 대표적인 자세들은 트위스트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트위스트를 좀 많이 해보면서 복부의 불을 한번 지펴볼 것이에요. 그렇고 이제 마니푸라 차크라 또 움직임의 공간이기 때문에 카르마 요가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르마, 박티, 아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요가 3대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죠. 첫 번째 경전이 바로 요가 정의가 확립된 요가 수트라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 정의가 확립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동굴 속에서 명상과 요가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바가바드 기타,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 인도의 대서사시 안쪽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가족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경전, 힌두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두 번째 경전에서는 동굴 속에서 우리가 요가 명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요가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서는 세 가지 요가의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길이 카르마 요가, 행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타 요가도 몸을 통해 하는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부르죠. 하타 요가도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카르마 요가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공간, 카르마 요가의 에너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를 통해서 가장 많이 깨울 수 있는 차크라는 실은 3번 차크라까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카르마는 이제 어떤 조건이 지어지면 어떠한 결과값이 일어난다, 뿌린 대로 얻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경험하지만 이 생 안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경험도 하고 실은 천국의 경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지옥의 경험을 하는 그 조건을 탐하는 마음과 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취하려는 마음, 욕심의 마음과 내게 있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 미움의 마음 때문에 안 좋은 까르마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까르마를 해체시켜주는 가장 좋은 음절이 있었죠. 요 장수 7자세 중에서도 한 음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오음 찬팅이었어요. 무를 상징하죠. 텅 빈을 상징하고 우리의 근원 상태를 상징하는 오음 찬팅을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음 찬팅을 할 때 이런 만트라 문장을 만들면 좀 더 오음의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감정 명상을 했었죠. 내가 삶 안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을 좀 캐치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이 내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 내게 중요한 가치들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건강함의 가치가 삶 안에서 계속 훼손되면 자주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이 있겠죠. 나의 삶에서는 풍요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것이 훼손됨으로써 자주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알려주었었던 정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이 블랭크 안에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블랭크를 원해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우리 명령의 공간이라고 하죠. 직관의 공간, 초의식의 공간이라고 하는 미간 공간에 마치 명령하듯 부탁하듯 오음하면 이 오음의 분위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더 삶 안에 수월하게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옴 찬팅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까르마를 해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애를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탐하는 마음, 진하는 마음에게 그 마음이 필요했었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면 이 까르마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까르마를 해체시켜주는 자애 명상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고, 이제 우리 복부를 깨운 다음에는 100배 시간에 가슴 차크라를 깨우거든요. 휴식의 공간. 그래서 가슴 차크라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수용, 사랑, 존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징되어서 박티유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가바트 기타에서도 가장 최상의 길,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길로 이제 박티유가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삶 안에 사랑의 존재가 있다는 건 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죠. 우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다양한 명상법 하면서 박티 요가, 까르마 요가, 라자 요가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냐 요가, 이 책에서 계속 진짜 자아는 무엇이고 가짜 자아는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이 책에서는 배경자아라고 표현하죠. 지혜의 요가, 아스나 차크라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는 길, 지혜의 길을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즈나냐 요가 혹은 야냐 요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내면 소통은 저희가 이제 7장까지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읽는 책인데 같이 읽고 계시죠? 7장의 소주제는 내면 소통과 명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6장에서 계속해서 이 개념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내향적인 질서와 생성 질서에 대한 관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면서 이 7장에서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내면 소통과 다양한 명상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 우리가 이제 복부 차크라 생각의 공간, 사념의 공간, 에고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7장 처음 들어가는데 생각은 내가 아니다,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가끔 이렇게 주제가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사건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30초 후에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지 하고 일으키지 않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일으키죠. 그래서 언어 또한 공동체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가 명상에서도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생각과는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내면 소통뿐만이 아니라 외면 소통, 타인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죠. 타인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문제들이 뭐죠?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내가 나와 부정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나의 가장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안에 부정성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나는 분명히 여자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한다고 해서 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의 갈등의 진짜 원인은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대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 갈등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면 소통의 힘에 대한 사례를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와 그 의학 효과죠. 내가 믿으면 정말 그 약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최면, 우리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이 나의 자의식을 살짝 내려놓고 나를 보는 자아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힘이 최면을 예로 들 수 있다라면서 이제 최면에 들어가면 우리 자의식은 살짝 내려놔지죠. 그 몽롱한 상태에 살짝 빠지면서 나를 관조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문답을 예시를 들고 있어요. 약간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그거 완전히 별개의 질문을 함으로써 좀 정신을 또렷하게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선문답에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우리 지금 왜 싸우는 거야 하면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전 편도체에 대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새로운 생성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자의식이 생성되는 시기가 만 3세 전후이기 때문에 이때의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그런 태도가 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완전히 발달되기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1년 동안에는 부모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동물 생명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뇌의 부위는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의식을 인지하는 내가 있다는 것, 배경자아가 있다는 것, 그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내면 소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시키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 요가 인사가 나마스테죠. 나마스테의 본래 의미가 존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존중을 우리가 리스펙트라고 하죠. 리는 다시 본다라는 뜻이 다시라는 뜻이고, 스펙트는 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자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자도 있다라는 걸 다시 보는 것을 이제 존중의 의미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존중할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나를 용서할 수 있고, forgive죠. 용서를 나를 향한 마음을 좀 다 잘 줄 수 있고 타인을 향한 마음도 잘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장이 맞춰지면서 숭상 스님과 이제 존 카바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카바진의 MBSR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존 카바진의 이 MBSR을 만들 때 숭상 스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숭상 스님은 우리나라 분인데 오히려 역수출이 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신비주의와 종교로 오인하여서 사람들이 명상을 일상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부의 불을 일으켜보고 나를 좀 존중해보는